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발표 순서에 따라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의 박미성 과일관측팀장님으로부터 감귤 수급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과일 관측보라는 월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6개 품목에 대한 과일 관측보를 만들고 있고요. 매월 5일자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중앙자문회의라고 해서 기본적인 과일 관측보 초안을 만들어서 자문위원들을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제주도로 왔습니다. 발표드릴 제목은 감귤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우선 감귤 산업이 전체 과일 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2015년도 녹업 생산액 44조 5천억 원에서 약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3조 7천억 원의 과일입니다. 이 중에서 감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귤 산업의 위치를 본다고 하면 제주도의 농경지 면적 중에서 감귤 지배 면적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8%이고요. 농산물 조수유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천억 원 정도로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귤 산업이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육지부로 본다고 하면 벼와 같은 쌀과 같은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면 생산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감귤 재배 면적은 2005년도 이후에 2만 1000헥타르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거리 완화가 최근에 되고 있어서 면적이 감귤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긴 하지만 품종별로 본다고 하면 노지 면적은 좀 비중이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동과 망감류 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본다고 하면 해거리 현상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면서 연평균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품종을 봤을 때 노지나 하우스, 망감 이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품종별 생산량을 보면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노지온주는 생산량이 과거에 2000년도에 비하면 92%였는데 현재는 한 81% 정도로 비중이 줄고 있고요. 반면에 망감류 쪽은 2000년도에 한 1.9%였는데 현재는 10.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 지역의 감귤류는 전반적으로 연중 생산하는 세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노지온주, 주석도 나와가지고 지금은 망감류까지 다 연중 생산 세계를 갖추고 있는 과일 품목입니다. 특히 면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망감류의 생산량을 보면 한라봉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 꺾여가지고 2010년 대비 한 6.1%포인트 감소를 하였고요. 반면에 천혜향, 레드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을 보면 2014년도 이후에는 좀 감소 추세입니다. 생산 비중이 높은 노지온주의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2014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는 가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수입이 많이 감소하였고 품종별로 본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지온주가 74%에서 약 49%로 감소를 하였죠. 근데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약 33%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면적도 늘었고 양도 늘었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망감류는 늘어난 거죠. 다음은 출하류 가격 동향입니다. 감귤 출하를 보면 생산자 단체가 한 56%의 비중, 산지 유통이 한 44%, 또 수출이 1% 미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간 단계로 도매 상향에 거치는 비중이 약 70% 비중으로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산지 거래 감귤 산지 거래소가 만들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육지부로의 어떤 육상 지원, 그러니까 출하 비용에 대한 그 거래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따로 제가 저를 정리하지 않았지만 가공 파트가 보면 한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귤에서는 다른 과일에 비하면 가공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저희 과일주에 보면은 수출도 보면은 오히려 신선과가 나가는 수출보다는 가공품이 나가는 수출 비중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 파트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계통 출하하고 비계통 출하하고 다 나누어서 보면은 농협 계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77%였는데 지금은 한 48%로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농협 계통으로 출하되는 것은 23%에서 52%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는 뭐 농가의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또 가격에 대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포정 거래나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농협에서 매출 사업 같은 걸 좀 활성화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귤 품종별로 가격을 보면 노지 온주가 약 1,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하우스 온주가 한 4,000원, 월동 온주가 한 2,3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한라봉은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최근엔 또 레드향, 천혜향 같은 새로운 품종들의 가격이 또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지 온주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잘 따라보면은 월별로 나누어서 출하 비중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극조생 온주의 생산 확대로 10월달 노지 온주 출하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본다고 하면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 뒤로 갈수록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생산량이 좀 적게 생산되면서 따라서 거의 2배 가까이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 계획적인 분산 출하를 위해서는 저장 부분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준석 가격이 출하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준석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주출하기 가격까지 강세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량 분석을 해봤을 때도 약 0.8%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완수가와 선별 출하 및 강제 착색 근절하는 등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을 출하를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지 온주 품질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당산비, 다시 말하면 당도가 높은 감귤이 나올수록 고유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항 재배나 토양 피복 재배, 충분한 수강거리 확보 등 품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걸 보입니다. 다음은 소비 및 소비자 구매 행태입니다. 식료품 지출액 중에서 과일 및 과일 생산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10%에서 12%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 평균 지출액을 본다고 하면 약 37,000원 정도이고요. 신선 과일로 물론 많이 소비되고 있어서 한 34,000원. 하지만 과일 가공품으로 한 3,000원 정도로 과거의 400원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공품도 굉장히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품목별로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지출액이 증가하는 품목으로는 사과, 감귤, 기타 과일, 딸기, 과일 가공품, 바나나, 복숭아 이런 품목들이었습니다. 이런 품목들의 특징을 좀 본다고 하면 씻어서 껍질째 섭취가 가능하거나 껍질 제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품목들이 주로 평균 지출액이 지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품목은 배, 포도, 감, 참외, 수박 이런 품목들이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대부분 아주 크거나 아니면 껍질 제거가 어렵고 또 잘라 먹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섭취의 편의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한 13kg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요. 과일 소비 트렌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아서 과연 감귤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소비 트렌드에 맞는지를 좀 봤습니다. 우선은 소비 트렌드를 보고 있는 그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다양성, 그다음에 고급화, 건강기능성, 간편성, 소량화 이런 걸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과거의 자료들, 소비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성 측으로 본다고 하면 소비자가 구입 가능한 신선과일 종류가 과거에 2000년도에 한 27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38종으로 증가를 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수입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연간 1000톤 이상 수입되고 있는 과일의 종류를 보면 1990년도만 해도 한 2-3개 정도 품종이 되는데
현재는 11개의 품목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 뭐 두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일 소비가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고급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가 과일 평균 거래 단가를 봤을 때 단가가 높은 품목들, 뭐 사과나 복숭아, 자두, 방울토마토, 체리, 그리고 망감류에 들어가는 한라봉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 거래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었고, 이러한 품목들의 거래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도가 높은 과일일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현재는 지금 감귤류를 본다고 하면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선별 약간 당도가 높은 이런 품목들에 대한 선호가 또 있는 걸 나타났습니다. 과일을 저희처럼 생과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좀 나누어서 본다고 하면 품종 육성을 보면은 초기에는 약간 쉬운 재배나 수확량이 쉽고 또 특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과실 품질을 중시해서 맛과 당도 측면에서 그런 품종 육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박피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품목들이 많이 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기능성 품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품종 육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들로 일본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냐 좀 정리해 보면, 고품질 과실의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기능성 성분이 함유량이 높은 그런 재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선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었고요. 또 가공 기술로는 컵과일, 착즙주스 이런 계통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 소비자들한테 감귤 구입할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시는지 여쭤본 결과 당산비, 당도가 높은 걸 가장 먼저 고려를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크기와 가격 이런 측면인데, 우선 당도가 높은 과일을 현재까지는 여전히 국내에서는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비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측면인데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칼륨과 철분이 많아서 뭐 고혈압, 빈혈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나나도 증가하고 있고, 또 자몽도 역시 많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한 가지인데요. 감귤류를 본다고 하면 그 베타 크립톡사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람 억제하는 효과와 골밀도를 저하하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생종에 속하는 온주 감귤에 속하면 이 베타 크립톡사틴이 굉장히 높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성을 살려서 주스를 만들어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껍질째 섭취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껍질의 제거가 쉽거나 아니면 한 번에 먹기가 적당한 크기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나누어서 보면 감귤은 과일 크기도 작고 또 껍질도 제거가 굉장히 쉬운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한라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귤은 역시 뭐 면적을 줄여서 계속 소비를 할 필요는 없이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가 가정 소비용으로는 대부분 과일은 또 중소가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귤 같은 경우는 뭐 한 손에 들어오는 중소 크기를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포장 형태로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는 형태는 5kg, 주출하기 때는 5kg대이고 나머지는 한 3, 4kg 정도 있는데, 약간 소포장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점점 이제 1인 가구나 핵가족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를 나누어서 어떤 형태로 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지를 여쭤본 결과 벌크 형태라든지 소포장 형태가 1인 가구가 훨씬 높았고요. 특히 또 세척이나 절단 형태의 구입이 2인 가구가 훨씬 높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척 절단된 형태의 과일 구입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감귤 지금 작년부터 유통이 허용돼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뭐 10월달부터 국토생 감귤이 나오길 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이런 청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은 감대 착색이 없어서 안전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극도생 감귤의 착색 행위를 좀 근절하고 물세척을 지향하는 등 신선한 청귤 출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금 망감류가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망감류에 대한 선호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려고 현재 구입하는 품종과 선호 품종을 나누어서 봤습니다. 네, 망감류는 실제 구입하는 비중보다는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서 향후에 소비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귤 소비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소비자에게 물어본 결과 쉽게 물러져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당산비를 유지하면서도 저장 기간 연장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동향의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발표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온주 2017년산 전망입니다. 2017년 감귤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지온주 품종을 나누어서 보면 노지온주가 한 1.4% 정도 줄어든 반면에 월동온주와 망감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한라봉 면적은 조금 최근에 감소세로 돌아서가지고 최근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천혜향과 레드향의 면적은 수요가 지속적인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여서 약 13%에서 15%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노지온주 개화 시기의 만기 시기는 전년 및 평년보다 한 3, 4일 정도 빠르게 됐는데요. 약간 개화량은 조금 시기별로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2010년에 해거리 현상으로 착화량이 많았던 제주시는 꽃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서귀포시는 증가를 하였고요. 다만 전년도 수량이 많았던 나무는 올해 꽃 발생량이 적어서 과원 내 수량 차이가 좀 많고 또 과원 간에도 굉장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화수로 조사한 결과는 전년 동월 대비 한 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주시는 한 28% 감소, 서귀포시는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육상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아직 7월 달에 지금 2차 생리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전망하기는 조금 이르는 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적정 생산 및 품질 관리는 역시 가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벌 및 타이백 재배 등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요. 완수가를 또 선별하고 적정 출하하는 게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드 관리 및 고품질 감귤 유통을 해야 되고요. 또 열처리나 강 착석하는 그런 행위는 좀 근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장기간 연장에 대한 이런 연구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지속 좋은 감귤을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공 봤을 때 과일 가공품이 굉장히 제가 자료는 다음번에도 가공 발표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따로 가공 파트는 다루지 않았지만 가공이 굉장히 수출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공 파트는 또 산업을 육성을 하여서 오히려 감귤 가공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신선가를 수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공품을 수출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유통 부분에서는 비파괴 성과기를 갖춘 산지 유통센터를 좀 확충을 하여서 상품 기준을 약간 재정비할 크게 측면이 아니라 당도나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지 거래소를 좀 활성화하게 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귤 미숫가를 지금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기능성이 있는 그런 청귤들을 유통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포장 출하 형태, 이거는 점점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소포장 출하하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